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4회차 K리그 6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발매가 목요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투표율을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목요일에 하는데 아마도 수요일에 이 J리그 3경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발매가 있습니다. 일단 전북과 울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 투표율을 좀 보고 나서 최종 픽에서 둘 중 한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상주 대 10위 인천의 경기고요. 상주는 전북에게 2대1로 패배를 했고 인천은 수원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상주는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경기 상주는 김보섭이나 오세훈, 문선민 등 전역자를 제외하고 강상우나 한석종, 이창동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 주전으로 나왔었던 선수들 문선민 같은 경우에는 교체로 출전을 하긴 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축 선수들이 결장을 했는데 최근에 상주가 좀 지쳐있는 모습과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 때문인지 약간 좀 상대가 이제 전북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돌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인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 송승민이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고 오영규 선수가 굉장히 2001년생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종진 선수도 교체로 나왔었고요. 중거리나 크로스 공격 좋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엔 김준범 선수가 복귀를 했고 아길라르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도혁과 오반석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송시우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 압박도 그래도 좋은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천은 아길라르가 지치기 전에 조금 득점을 하지 못하면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길라르가 없다면 이준석까지 지금 부상의 상황에서 김호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 인천이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인천의 전력으로 3연승, 상주 상대로 3연승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재성이 없는 수비는 불안해 보이고 지난 경기 타가티에게 오픈 찬스들도 좀 내줬었던 그런 인천의 수비여서 좀 압박에 약한 모습이나 중앙 공간과 측면 공간 이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인천의 수비 상대로 상주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제 생각은 지난주 라인업으로 로테이션을 돌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라인업으로 나와도 지난주에 경기력 자체는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인천에게 조금 지지 않을 것 같고 기존의 주축 선수들도 포함을 해서 나온다면 휴식을 취한 주축 선수들의 그런 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상주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11위 수원 대 7위 부산의 경기고요. 수원은 인천에게 1대0 패배, 부산은 포항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은 일단 한석종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27일날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주말 경기 바로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로 일단 오랜만에 승리를 한 부산의 모습이고요. 수원은 헨리가 일단 다시 복귀를 했고 박상현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수원은 고승범의 부재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최성근 선수가 복귀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플러스 한석종까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중원에서의 그래도 어느 정도 공백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에 타가트는 그래도 약간은 준수해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찬스들을 만들어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개인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았었고요. 압박과 중거리는 좀 나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좀 답답한 모습들이 많았었던 그런 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산은 여전히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끔 나오는 이런 역습에서는 그래도 역습 한 방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거리 그리고 채필수 키퍼의 선방 권혁규가 결정을 하면서 박종우가 출전을 했는데 이런 포항 상대로 좀 박종우 선수를 조금 수비적인 선수를 넣으면서 아마도 조금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조금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득점은 상대 수비 굴절로 인해서 강민수 선수가 좀 운이 좋았었던 골을 넣었었고, 페널티킥 득점을 했습니다. 두 팀 다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의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공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그래도 부산이라고, 수원보단 부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산의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고 헨리를 뚫어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근이 복귀했다라는 점과 한석종이 영입이 됐다는 점, 그리고 수비적으로 수원이 그래도 더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한방도 그래도 타가트와 영균, 김민우가 있는 수원이 부산보단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결정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부산보단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수원의 승무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산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1위 울산 대 6위 서울의 경기고요. 울산은 성남에게 2대1 승리, 서울은 광주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울산은 4승 1무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3승 1무 1패로 연승이 일단 끊긴 상황입니다. 울산은 스쿼드가 좀 두껍기 때문에 적절한 로테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팀인 것 같고요. 벤치 자원들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의 밸런스 있는 축구와 압박은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는 느낌도 들고, 아무래도 라인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비슷하게 좀 가져가면서 로테이션이 좀 제대로 가동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산이 수비 시 수비 숫자 부족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노려서 일단 역습으로 가는 방법이 서울에게 있겠지만, 서울의 역습 스피드가 예전보다는 빨라진 정도지만 역습이 엄청 좋은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투볼란테인 김원식과 정현철 모두 좋은 선수들이고 투지적인 모습이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난 경기 서울이 광주 상대로 흔들렸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서울의 이런 서울의 중원이 윤빛가람이나 원두재, 고명진, 신진호 맡기는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 서울이 수비적인 모습에서 이제 뒷공간이나 크로스 공격에 좀 취약했던 모습들이라면 울산의 주니어가 또 득점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은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요. 서울은 최근에 좋았었던 경기력이었었는데 지난 경기는 조금 놀랬어요. 지난 경기 슈팅을 2개밖에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좀 투표율을 참고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울산의 이변을 지속적으로 가져갔었는데 계속 정배가 떴어서 최종 픽에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투표율을 조금 더 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2위 전북 대 8위 강원의 경기고요. 전북은 상주에게 2대1 승리, 강원은 대구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전북은 이제 5승을 하면서 5연승을 했고 홈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3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전북은 바로와 김진수의 호흡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이 왼쪽에서의 그런 날카로움은 굉장히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영의 부재로 최근에 병수불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조재환이나 김승대, 고묘열이 선발로 나왔었고 김지현 선수는 결장을 했습니다. 신강훈을 조금 올리면서 약간 신세계를 이제 수비적인 모습으로 3백으로 좀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든 대구와의 경기에서 좀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영이 있었을 때의 강원과 없는 강원의 경기력 차이가 좀 굉장히 심한 팀이고, 한국영 출전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강원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간다면 의외로 전북이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원정에서의 강원이고 임채민이 광주와의 경기에서 팔리페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보다 한층 더 강력한 선수인 구스타보, 이 구스타보를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김진수와 바로의 이런 좌측 측면의 공격, 그래서 강원 상대로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초안은 전북의 단통승을 예측을 하는데요. 전북도 울산과 마찬가지로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아서 역습 때 좀 위험한 모습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김승대가 어차피 출전을 하지 못하니까 김승대가 없다면 김지현, 조지한만으로는 역습의 스피드를 살리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전북이 강원에게 패배를 했었는데 이 지난 경기 패배의 서륙을 저는 되갚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전북의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5위 포항 대 9위 성남의 경기고요. 포항은 부산에게 2대1로 패배, 성남도 울산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포항은 김상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2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1승 2무 2패로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지난 경기 가장 답답했던 모습은 역습 타이밍이 왔는데 팔로세비치가 템포를 다 끊어먹는 패스 타이밍도 너무 늦었고 뭐 드리블을 치는 것도 아니고 패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끌다가 이 역습 타이밍 다 놓치고 그때 나서야 이제 패스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장면은 시즌 초반에 팔라시오스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단순하게 플레이하면서 좀 팔라시오스는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의 팔로세비치가 좀 그런 모습들이 역습에서 좀 답답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측면 공격과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들은 좋았지만 부상자가 일단 많은 포항이고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는 이런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강현무도 좀 약간 불안한 모습도 있었고 송민규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이었고 송민규 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쳐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팔라시오스가 후반전에 중앙으로 위치 변경을 하면서 후반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포항의 모습이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엔 나상호 여전히 좋았고 압박이나 역습, 측면 플레이나 침투 좋았지만 성남도 결정력이 항상 아쉬운 모습이 있죠. 김영강 키퍼의 선방이나 최근 유인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동현도 이제 중원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박수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뭐 페널티킥 실점은 조금 아쉬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K리그 경기들 중에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기력 자체는 성남의 이런 수비를 봤을 때 제공권에 있어서 좀 크로스나 세트피스에 있어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공간이나 후반에 좀 체력적으로 지치는 모습은 포항의 이런 일류첸코와 그리고 포항의 세트피스 그리고 송민규와 팔라시오스가 있는 모습의 이런 포항이라면 포항이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포항의 로테이션 불가로 주전 선수들이 너무 좀 지쳐있는 모습이 있고 부상자들과 김상원까지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최근 좋은 경기력의 성남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의 압박이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기력과 상대 전적은 포항이 좀 압도적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연승 중인 성남과 홈에서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는 포항의 맞대결이고 포항이 지쳐있는 모습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경기 조금 이변의 가능성도 포함을 해서 승무패로 조금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4위 대구 대 10위 광주의 경기고요. 대구는 강원과 0대0으로 비겼고 광주도 서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대구는 2승 1무 2패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드디어 무승부를 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1승 3무 1패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대구는 세징야, 에드가 등 이런 풀 전력으로 좀 나왔었고 김선민 선수도 복귀를 했습니다. 대구는 항상 그렇듯이 역습이나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 세트피스가 좋은 모습이지만 최근에는 조금 결정력이 정말 안 들어가요. 3경기 연속으로 이제 득점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대구는 경기력 자체는 경기력도 좀 떨어지긴 하죠. 김대원이 좀 폼이 좀 아쉽기 때문에. 근데 이런 찬스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살려내지 못하는 이 한 골만 들어가면 뭔가 계속 득점포가 터질 것 같은데 계속 터지지 않습니다. 일단 신창무 풀백도 좀 항상 아쉽죠. 교체로 들어왔던 이진현이 신창무 선수랑 교체를 하면서 좌측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공격에서의 날카로운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도 항상 본인들의 스타일인 엄원상 윌리안, 펠리페를 활용한 역습이나 압박, 측면에서의 모습이 좋았고 광주도 사실 대구와 마찬가지로 경기력은 항상 좋고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길 것 같은 경기에서 계속 비기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지난 경기 서울 상대로 거의 압도를 했는데 이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여름이 나오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쉽고요. 광주도 결정력이 좀 아쉽지만 지난 경기 일단 공격 속도와 많은 슈팅 숫자는 약간 놀랬습니다. 일단은 광주를 봤을 때는 경기력 자체는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대구보다 광주가 훨씬 안 좋고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공격력은 최근에 김대원 폼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대구보다는 광주가 더 날카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광주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는 정말 어려운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즌 대구가 최근에 무승부가 계속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팀의 교체 자원에 있어서 이 벤치 멤버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도 스쿼드가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대안이나 이진현 등 약간의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조금이나마 있는데, 광주는 이 교체 자원이 뭐 김주공, 두현석, 뭐 주전 멤버들과 좀 차이가 있고, 김효기 선수도 좀 이번 시즌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름이 없는 그런 광주고, 수비적으로 불안한 광주라면 최근에 대구가 좋지 않더라도 세징야가 그래도 하나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는 득점 하나만 들어가면 계속 터질 것 같아서 계속 이 다득점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6경기 분석 마쳤고요. 내일 J리그 초안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